자, 한국사 여기도 시험 범위는 아닌데 왜 시험 범위는 아니어도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에는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범위는 아니어도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선생님하고 작년에 한국사를 다 했잖아, 그지?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사에서의 한국사는요, 사실 기존 한국사 내용에서의 조금 반복이라고 봐도 큰 문제 없습니다. 90% 이상 겹쳐요. 그러나 아무래도 동아시아의 과목적 특성상 다른 국가와의 연계나 비교에 관한 부분들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선생님하고 좀 더 주요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전부 복습이라고 시작하면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이항선 천주교가 1860년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흥선대원군은 63년부터 거의 약 10년간 쇄국, 통상수교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와는 병인양요를, 미국과는 신미양요를 치고 나중에 척화비를 세우게 되죠. 그 이외에 뭐 이제 흥선대원군이 했던 뭐 파원철폐라든지 삼정의 개혁이라든지 그런 거 한국사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자, 그런데 그러한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게 되면서 틀어지게 되고, 그래서 고종은 이제 그 자기가 직접 정치를 시작한 다음에 일본과의 조약을 맺죠. 그게 이제 조일후 조교라고 불리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운요 사건을 기반으로 이거는 이제 일본의 흑선내항을 거의 그대로 따라했던, 그래서 내용을 보면 조선은 자주국인 것, 청과 조선의 기존의 관계를 부정하고 개항하고 영사재판과 치해법권, 협정관세도 아니고 무관세, 그다음에 이제 수신사 파견이라든지 해안측량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일본과의 조약을 통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통리기무하문을 중심으로 사절단을 파견을 하죠. 조사시절단. 이거 나중에 신사유람단이라는 표현으로도 불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선사 등을 파견하게 되고, 내용은 이제 별기군을 창설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그러나 별기군을 창설해서 새로운 신식군대를 우대를 해주다 보니까 기존의 구식군인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일으켰던 반란 비슷한 게 이모곤란이죠. 자,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이 당연히 원인이 되겠고,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했고, 그것 때문에 조정에서는 청군의 요청을 해서 이걸 진압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의 어떤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이라고 해서 조선을 속국으로 규정하고 내지 통상권,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로 들어와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모곤란의 자체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새롭게 신식 군대가 설치되었던 거고, 그들을 가리키던 교관이 일본인 교관이었기 때문에 이모곤란 때 이제 일본 공사관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도 진행된다고 한국사 시간에 했잖아, 그지? 그래서 단순히 청나라와 맺은 조청수민 수령무역 장정뿐만이 아니라 일본과는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되고, 재물포 조약의 주요 내용, 그렇지, 일본 영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의 군대를 두게 한다를 허용했는데 그 약간이 얼마냐고 도대체. 이게 나중에 뭐의 원인이 된다? 청일전쟁의 원인이 된다고. 청일전쟁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되고, 중요한 거 최애국대우와 보빙사 파견. 최애국대우는 항상 미국의 특징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1884년에 갑신정변 일어나게 되죠. 왜? 친일파. 이 당시 이 배경은 청푸전쟁이야. 왜 청푸전쟁이? 그러니까 한국사에서는 이걸 안 배웠어, 청푸전쟁을. 근데 동아시아사에서는 청푸전쟁을 배경으로 넣는 이유가 뭐냐면, 청군과 프랑스군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 일부가 빠져나가게 돼. 그러니까 급진계합파 입장에서는 청군이 빠져있는 지금이 기회구나 라고 해서 일본의 도움을 약속받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3.1천하로 끝나지. 그지? 그들의 주장은 뭐 문벌을 폐지한다든지 인민평등을 주장한다든지 그런 거고, 결과는 청의 진압. 그래서 청과 일 간의 텐진 조약으로 서로 파병식 통보를 한다는 거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 한국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텐진 조약은 내가 파병을 할 때 알려주는 조약이지, 파병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파견하게 해주는 조약이 아니야. 그래서 청일전쟁의 원인을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쯤 부족해. 청일전쟁의 원인은 텐진 조약으로는 통보만 간 거고, 제물포 조약에 있는 약정을 이용해서 그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는, 조선의 군대 일부를 주둔시킬 수 있다는 그걸 이용해서 들어간 거야. 자, 그래서 그 청일전쟁을 보면, 동학농민운동 보면 조선 성격은 반봉건적이고 반외세적인 성격이 있어. 이거 나중에 이제 농민운동 같은 거 한번 다시 바라볼 때 한 번 더 볼 거야. 전개를 보면 1차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을 했고, 나름대로 풍패지관,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시조의 조상, 이성계의 조상이 이제 전주이시잖아.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도시를 뺏겼던
병신 같은 정부가 너무 놀래서 청에 또 구원 요청을 하고, 청나라는 당연히 텐신조약을 맺었으니까 일본 애들한테 우리 간다 이러고 메신저 하나 보내고 딱 갔는데, 일본 애들은 1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단 말이야, 갑신정변 이후에. 그래서 일본 애들이 상륙을 해. 근데 상륙하는 장소를 봐도 청나라는 아산에 상륙을 해서 전라도와 충청도 쪽에 있었던 애들로 바로 이제 진짜 진압을 하려고 간 거지만, 일본은 인천으로 왔어.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겠다고. 목적이 딱 다르잖아, 그지? 자, 그래서 텐신조약에 의해서 청일을 공동 파병을 하고, 제물포 조약에 따라서 텐신조약은 이제 서로 메신저를 보낸 거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니까 정부군하고 농민군하고 이건 아닌데라고 해서 이제 전주하약을 맺어. 이거 한국사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일본군 철수 요구를 하지만 일본군이 반대로 말을 안 듣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이 시작됐으며, 일본은 이제 갑오개혁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갑오개혁은 일단 청나라 일본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던 1차 개혁은 나름대로 이제 우리 어떤 자주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신문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내가 뭐라고 적었니? 왜 내각제를 폐지한다고 적었니? 미쳤나 보다. 미안해. 내각제 설치해요. 이거만 치울 수 있을까? 내각제 설치야. 아이고, 너무 두꺼워. 내각제를 설치하고, 근대학교를 설립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삼국간섭 보면, 이제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우리 일본사에서 배웠잖아, 그치? 각국사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타이완과 랴오둥반도를 넘겨받았지만, 랴오둥반도는 누가 노리고 있던 땅이야? 러시아가 노리고 있던 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과 힘을 합쳐 삼국간섭을 통해서 랴오둥반도를 중국에 반환시키고, 그 과정에서 랴오둥반도 내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리순과 다렌을 조차해 갔잖아, 그치? 그 과정에서 일본 새끼들, 청나라도 못 이긴 일본 새끼들 러시아라는 불곰 형님들이 존나게 털어버리네? 이런 생각 때문에 조선 내에서 칠러파가 등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칠러파 중에 한 명이었던 민비를 일본이 죽여버리는 을미사변이 발발하게 되지. 자, 자고 있던 도중에 자기 마누라가 옆에서 칼 맞고 뒤졌으니까 고종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에서,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왕이 그 넓은 궁궐을 놔두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서 리얼 진짜 개쪽팔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아관파천이고, 러시아는 아무래도 당연히 공짜로 재워주진 않으니까 숙박비로 우리나라의 이권을 가져가게 돼. 그래서 뭐 영안포 주차라든지 그런 삼림 채굴권이나 이런 걸 가져가게 됐고, 그 최애국 대우 때문에 당연히 열광의 이권 침탈이 또 가속이 되게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등장을 해서 고종의 환궁, 야 우리나라 빨리 돌아와라, 우리 궁궐로 돌아와라, 이런 걸 요구하게 되고,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백성들의 계몽 활동에 집중하게 되고, 또 만민공동회가 너무 잘 되는 바람에 관민공동회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회 설립 운동이 이뤄지고 결국 나중에 중추원이라는 의회까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들이 주장했던 어떤 입헌군주정 이런 느낌이, 또는 이제 공화정 이런 느낌이, 고종이 자기의 권력을 내어주거나 자기가 가져야 되는 권력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한국협회, 보부상협회 같은 협회들을 이용해서 독립협회를 무너뜨리게 되죠. 사실 1호 개정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소설이 약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독립협회의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크게 언급은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자,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는데, 대한국 국제 자체가 완전 자유에 대한 역행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안 그래도 원래 전제군주정을 하던 나라들도 지금 하나하나 내려놓고 이제 여러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마당에 전제군주정. 이게 광서신정하고 똑같아. 국민 권리의 규정이 없고 황제의 무한한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광무개혁은 역시 황제권 강하고, 하나 한국사에서 더 볼 거 있다고 했던 거 뭐지? 그렇지,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그런 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러일 전쟁 중에 이제 한일 의정서를 맺어서 독도를 강탈당하게 되고, 1차 협약, 2차 협약을 을사늑약까지 통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보호국가가 되죠. 이게 진짜, 야 작년에 그렇게 주구장창장장 달달달달달달 애웠던 건데 기억 안 나면 작년 거 강의 듣고 와.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반항하는 과정에서 을사의병들, 정미의병들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애국개몽운동이라든지 의병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뺏긴 과정에서 일청간 간도협약이 있어. 이건 뭐야? 일본은 우리나라에 지들 멋대로 우리나라에 간도를 떼가지고 주고, 청나라는 만주 철도에 대한 이권을 일본에게 보장해 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1910년에 경술국치, 항일이랑 빵이 되고, 무당 통치기, 이거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훨씬 우리나라 한국사 영역보다 훨씬 가벼워. 자, 정치, 헌병경찰 통치, 그리고 경제, 토지조사법 정도만 보면 돼. 3.1운동이 일어났죠. 배경은 뭐야? 민족자결주의. 그 다음에 도쿄에서 일어났던 28 독립선언. 또 하나 더.
지금까지 누구 장창했으니까 안 넣었어. 그렇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까지 있지. 자, 전개는 도시에서 휴교령을 중심으로 농촌으로 퍼지게 되고 일제가 나중에 무력 진압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역시 나중에 이제 폭력적인 부분이 좀 들어갔다는 거. 그다음에 영향은 당연히 일제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라고 불리는 민족 분열 통치로 넘어가게 됐고 또 독립운동의 지도 조직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1920년대의 상황을 보면은 민족 분열 통치 안에서 보통경찰제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해주겠다고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한다는 거. 근데 타이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관총독의 부임을 가능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문관총독이 오지 않았지만 타이완 같은 경우는 문관총독이 왔어. 야, 타이완도 동아시아파야. 지금 이거 동아시아파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이페이 제국대학 같은 거, 경성제국대학 같은 것도 그때 이미 세워줘요. 자, 국내 독립운동을 보면 국내에서는 이제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면서 일본이 그 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 신간에 같은 경우가 치안유지법 때문에 굉장히 그 세력이 약해지고 있던 그 공산당과 그 다음에 아무래도 민족주의 계열에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의 어떤 그 친일파 계획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쳐서 민족유일당 운동인 신간의 운동을 펼쳤다는 거. 신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히려 한국사에서 더 바라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외 활동을 보면은 아무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위치를 두고 공화정을 선택해서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하고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내부와의 연결망을 만들고 독립신문, 이거 독립협회 거랑 구분해야 돼. 그다음에 외교,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 라인을 타게 돼. 반대로 이제 무장투쟁 라인도 있죠. 서로군정서나 봉로군정서, 대한독립군 같은 단체에서 봉오동이나 청산리 전투를 펼치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그 의열단 활동들. 김원봉 아저씨도 의열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또 이제 23년에는 신치어가 조선혁명선을 써주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모티브로 삼으면서 의열 활동을 펼치게 되고 뭐 이거 말고도 언제였죠? 나 자살해야 되나? 잠깐만. 잠깐만. 와씨 몇 년도지? 나 자살해야 되겠다. 나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얘들아. 잠깐만. 갑자기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자살해야 되겠다. 31년 맞구나. 미안해. 31년에, 혜미 지금 31, 그렇게 뒤쪽인가? 라고 생각, 나도 그래서, 자살해야 돼. 31년에 이제, 김구 같은 경우는 한인애국단을 만들게 되면서, 어디까지 갔어? 이번 어디 갔어? 여기 있다. 31년단에, 그 임시정부의 어떤 그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 의열 활동을 펼치게 되는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실히 그 한일 의열 활동 이후에 국민당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를 하나로 제대로 정부로 인정을 했고 국민당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고요. 요 부분에서는요, 사실 1930년대 이후의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왜냐면 이때부터 실제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대가 이루어지게 돼요.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북벌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나름대로 뭐 미소의 합정 이런 것들을 보면, 장철인 같은 케이스는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군을 탄압했던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로 문제가 안 나오다가 한중 연합작전이 이루어지는 부분부터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민족말팔통치는 당연히 이제 29년 이후에 대공황으로서 나름대로 일본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31년의 만주사변이라든지 또 37년의 중일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중일전쟁이 너무 장기화되는 과정 또 이런 물자가 부족한 과정에서 국가총동원법이 시행이 되고 38년에 한국시민정책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되죠. 왜냐면 지금 이 아시아를 위한 전쟁에 이 식민지인들의 어떤 골수까지 빨아먹기 위해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일본인이야. 우리 일본을 위해 같이 싸워야지. 이런 느낌으로 한국시민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독립운동이 한중이었는데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1930년대 전반에는 조선혁명과 한국 독립군이 각각 이제 중국 부대들과 합쳐가지고 뭐 이제 여러 전투들을 펼치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로군이나 뭐 그런 부대들과 그 다음에 이제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 자, 요거는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이라 조금 보면 돼요. 국민당과 임정이 합쳐가지고 이때가 사실 이 한인애국단의 어떤 의열활동 이후 윤봉길 의사의 의열활동 이후에 만들어진 거고요. 국민당과 임시정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대동맹을 만들게 되는 거고 이제 후반에는 조선의용대나 한국광복군들이 이제 서로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도
김원봉 아저씨가 국민당 정계석의 지원을 받았고 광복군도 김구 아저씨가 정계석의 지원을 받아서 이게 나중에 이제 합쳐지게 되잖아요.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는 42년 정도쯤에 화북지대로 넘어가게 돼서 중국의 공산당 군대와 함께 같이 싸우게 되고 그다음에 미안해. 아까 내가 팔로군이라고 그랬구나. 의용군이나 호로군. 팔로군 아니고 조선 팔로군은 공산당 쪽 부대니까. 그다음에 한국광복군 같은 경우는 42년도에 이제 조선의용대 잔존 세력들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의미의 한국광복군이 42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이 정도까지 하면 한국사는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부터 주제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